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 편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외교에 관한 표현들 좀 보겠습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 그리고 한일 관계, 여러 가지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들 영어로 한번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73번 문장인데요. 네, 의존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의존한다고 할 때는 turn to the US for national security. 그러니까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turn to, 의존을 한다. 미국 쪽을 본다 이런 뜻이죠. 미국 쪽을 향한다. 그러니까 그게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립한다고 할 때는 네, 이렇게 stand on our ow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tand가 선다는 뜻이고요. on our own, 우리 스스로 선다. 혹은 우리 두 발로 서는 거니까 on our own feet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발로 서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feet이라는 말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stand on our own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한다, 스스로 선다, 독립한다, 자립한다 이렇게 말할 때 stand on one's 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의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의존하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여기 이제 fit을 넣었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 방식인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take 다음에 matters, 어떤 일 같은 걸 얘기하죠. 근데 우리 두 손이라고 했으니까 네,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우리 두 손 안에 into,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문제를 우리 손에 넣고 우리가 해결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뭐 손에 쥔다라는 의미만 지니는 게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직접 나서다. 그 hand라는 게 이렇게 손을 대는 것이 직접 해결하거나 직접 나서거나 직접 일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이제 직접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서서 supervise, 감독을 하겠다.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take into our own hands. 아까 말씀드린 stand on our own feet. 이런 표현들 자립한다든지 스스로 결정한다든지 스스로 해결한다든지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웠다 이렇게 말할 때 네, side by side면은 나란히죠. 이렇게 두 대상이 나란히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어떤 일을 한다. 결국 그 말은 협력이나 협동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하다라고 할 때 그것을 side by side라는 side by side라는 부사구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사하고 과학자가 협력을 해가지고 working side by side 이렇게 얘기했죠.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의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pull the strings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string은 그냥 말 그대로 줄입니다. 줄에 매달려서 움직이는 꼭두각시를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괴뢰라고도 하는데 꼭두각시,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럴 때 누군가가 pull the strings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를 앞에 주어에 놓고 그것이 pull the strings 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배후냐, 누가 배후의 실세이냐, 실제 조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pull the strings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누가 백악관에서 실제로 pull the strings, 꼭두각시를 조종하고 있냐. 결국 이 말은 뭐 대통령은 허수아비고 실세가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꼭두각시의 비유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pull the strings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보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간을 이룬다든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에 중추가 된다라고 말할 때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backbone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backbone은 말 그대로 등뼈죠. 그러니까 우리의 척추를 얘기하는 건데 척추에 탈이 나면은 똑바로 설 수가 없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제대로 거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것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든지 말 그대로 근간, 그것을 백보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할 때 뭐뭐의 근간이 된다, 뭐뭐의 중추다 이런 식의 우리말이 나오면 아주 오히려 쉽게 영어로 그냥 백보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옮기면 의미가 아주 잘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exporting companies, 수출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중추 역할을 한다, 근간이다, 뼈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backbone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고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가져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리하다라는 말을 보면 우리는 보통 advantage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 보시면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avor라는 단어를 썼죠. 뭐, will you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호의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선행 이런 걸 말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익이라든지 혜택 같은 것을 또 이렇게 favor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누구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할 때 to 누구누구's favo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어떤 balance of power, 힘의 균형을 결국은 to its favor, 여기서 it는 이제 또 United States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한다. shift, 전환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to 누구누구's favor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거나 득이 되는 상황, 그런 것을 말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참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지만 팬데믹, 여기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한테는 to our favor,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누구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이 favor라는 표현을 advantage 말고도 쓸 수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타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네, tightrope죠. 그 말 그대로 팽팽한 줄입니다. 그래서 줄타기 할 때 양쪽에 이렇게 기둥 사이에 메어 놓은 이 팽팽한 줄을 타이트로프라고 하는데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walk a tightrop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에서는 balance on the tightrope, 그러니까 팽팽한 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줄타기를 하는 것을 walk a tightrope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힘든 일을, 작업을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 walk a tightrope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tightrope의 비유가 상당히 유용하죠. 특히 우리나라가 뭐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이 타이트로프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더라면은 안정과 변화 혹은 뭐 개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그 방법을 어떻게 잡을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뭐 walk a tightrope라고 하거나 balance of the tightrope라고 하거나 하여튼 이 tightrope의 비유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동지는 이제 친구니까 friend라고 얘기하고요. 적은 우리가 보통 이제 enemy라는 단어로 잘 알고 있는데 네, 같은 뜻을 지닌 foe라는 단어도 있어요. friend가 F로 시작을 하니까 F로 시작을 하는, 역시 F로 시작을 하는 foe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friend or foe 이렇게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라고 할 때 영어하고 우리말은 이제 어순이 바뀌어서 동지도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here's no eternal friend or foe in the world of diplomacy 이렇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외교의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이 문장을 그대로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군 혹은 아군과 적군을 얘기할 때 friend or foe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온 사람이 적인지 동지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뜻이죠. inextric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extricate 이 부분이 뗀다는 뜻이죠. 분리시킨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못한다는 의미를 지닌 in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inextricable이라고 하면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불가분, 뭐 그게 쉽게 말하면 때려야 뗄 수 없는 이기 때문에 inextricable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격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스타일하고 간의 어떤 긴밀한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연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inextricable이라는 단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connection 혹은 relationship 혹은 link 이런 단어 앞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의 connection 같은 단어가 올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일본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쓸 것 같은데 사실은 sovereignty라는 그냥 한 단어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sovereign이라는 단어는 어원을 따져보면 우리가 잘 아는 suprem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최고 수준을 의미하는 보통 그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뭔가 최고 수준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데 권리에 또 어떤 단계가 있는데 국가가 지닌 권리 그것이 이제 그것을 sovereign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거기에 ty를 붙여가지고 sovereignty라고 하면은 네, 주권 어떤 국가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의 주권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어떤 권리 혹은 자주권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이 그 나라의 땅이다. 그 나라의 주권이 자주권이 미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을 claim sovereignty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독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 그 말을 claim sovereignty over 독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sovereignty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외교적인 결정은 그 국가의 주권 혹은 자주권에 대한 위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sovereign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국가와 관련된 그런 단어고 거기에 ty를 붙이면 주권, 자주권, 영유권 이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행을 왜곡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왜곡이라는 단어를 보면 distort라는 단어, 그 영어 단어가 생각이 나죠? 말 그대로 왜곡하다라는 뜻인데 어떤 역사적인 사실 같은 것을 왜곡한다고 할 때 네, 이렇게 화이트워시라는 단어도 잘 써요. 이 화이트워시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말 그대로 화이트고 워시니까 흰색으로 된 뭔가를 칠해가지고 그 전에 있던 모습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화이트워시죠. 그래서 어떤 추한 행동이라든지 행위 같은 걸 하고서 그것을 화이트워시 하면은 말 그대로 희게 만드는 거니까 왜곡한다든지 아니면은 미화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미화하거나 덮어버리는 것, 네, 덮어버리다. 그것을 화이트워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역사의 잘못을 왜곡하는 경우에 distort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흰색 칠을 해버려서 안 보이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화이트워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그 책은 인종차별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덮고 있다, 미화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화이트워시라는 단어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위안부라고 하는데 성노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성노예는 이제 sexual slave 이제 사람이면은 slave고요. slavery라고 하면 이제 그런 노예 제도 같은 걸 뜻하니까 sexual slavery라고 하면은 이제 성노예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뉘우칠 줄 모르는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네, unrepentant라는 단어가 있죠. 이 repent라는 단어가 뉘우치다라든지 이제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회개하다를 repent라고 말하죠.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뉘우칠 줄 모르는 모습은 unrepentant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뉘우칠 줄 모른다라고 이제 그런 태도를 말할 때 unrepentant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처럼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래서 the truth was brought to light. 진실이 다 드러난 이후에도 remain unrepentant.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말할 때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좀 수립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머문다라고 할 때 네, dwell on the pas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dwell은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주하다. 그래서 dwell on the past라고 하면은 과거에 거주하다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말하죠. 그래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앞으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future oriented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여기처럼 캐주얼한 상황에서도 dwell on the past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지 말고 과거에만 거주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move forward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 표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경 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을 말할 때 네, 이렇게 dispute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말 갈등을 보면 아마 conflict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실 건데 이 conflict는 물론 갈등이라는 뜻도 있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전쟁을 뜻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제 언론에서 신문 같은 데서 보도할 때 conflict는 국가 간의 대부분 국가 간의 conflict라는 단어를 썼다면 전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국경 분쟁은 정해진 표현처럼 border dispute 이렇게 dispute를 써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말할 때 conflict도 좋지만 이렇게 dispute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히 뭐 여기도 보면 border dispute 이런 식으로 dispute 앞에 이제 어떤 단어가 오는 경우 여기처럼 legal dispute라고 하면은 이제 법적인 분쟁 같은 걸 얘기하죠. 법적 분쟁이라든지 갈등 같은 걸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ispute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분쟁이나 갈등을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돌려 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euphemism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영어 단어를 볼 때 EU로 시작을 하면 이 EU는 어원상 굿을 의미합니다. 굿, 좋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eulogy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 망자를 떠나보내면서 하는 추도사 같은 걸 말합니다.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나쁜 얘기를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you라는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좋다는 그런 뜻이고요. 이 log는 우리가 잘 아는 뭐 로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언어와 관련된 그런 의미를 지니는 어원이죠. 그래서 좋은 뜻으로 하는 말 그것이 결국은 eulogy고요. 추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euphemism은 역시 EU가 굿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phonism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phone, 뭐 phonics 그러니까 소리나 언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좋게 돌려서 하는 말이 euphemism이에요. 그래서 뭐 완곡하게 말한다, 완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돌려 말하는 것을 euphemism이라고 하죠. comfort woman이라고 말하든 뭐라고 말하든 간에 결국은 다 sexual slavery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돌려 말하는 것. 여기 예가 있는데요. 누군가를 해고한다라고 할 때 fire라고 하면 이제 직설적이니까 let 누구누구 go, 누구누구를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let someone go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해고한다는 말에 완곡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기일 뿐이다. euphemism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중국, 일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해 봤는데요. 관련된 표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뭐 영어 토론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난이도 있는 얘기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